네, 안녕하세요. 용미양고등학교 정보과학기술융합 교과 특성화 과정 안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음,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게 뭐냐라는 것과 이제 정보과학기술융합 교과 특성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 그다음에 정보과학기술 분야, 그다음에 왜 특성화 과정인지, 그다음에 2019 활동이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교과 특성화 학교라는 게 뭐냐면 특정 분야의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교과와 관련된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학교를 우리가 교과 특성화 학교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이런 거 잘 안 찾아보는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 정보 포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정, 네, 정의라기보다도 거기에서 찾아보면 나오고요. 2018 교육력 제고 사업 계획에서 특정 분야 소질인 학생이 특성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교과 관련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학교. 그래서 현재 이제 전국에 150개 학교, 162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과학, 정보과학기술 융합 특성화 교육과정이죠. 교과 특성화. 근데 뭐 원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교과 특성화. 상지여고 같은 경우에는 미술 교과 특성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정보과학기술융합 특성화 교육과정, 그래서 정보공학 기술 분야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 특성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과정을 설치한다.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한 인재상에 적합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고 과학을 바탕으로 정보 분야나 기술 분야를 학습하는 걸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정보 분야, 과학 분야, 이제 뭐 여기서도 잠깐 보여주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학교 종합관이라고 있어요.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사실 지금 현재 움직이는데 상당히 제약이 많은데 점심시간 같은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 학교에서 동선이 조금은 자유로우니까 그때 이제 우리 학교 오면 하얀색 건물 있어요. 하얀색이라고 해야 되나? 회색빛 건물,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가운데의 계단, 중앙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면 과학실들이 있고 3층에 올라가면 청원함실이 있고 이제 4층에 올라갈 때 4층이 뭐 4층이라기보다도 이제 옥탑 쪽에 교실이 하나 더 있는데 4층으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정보과학 기술 분야 또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 그 게시판에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한데 관심 있으면 거기 가서 꼭 한 번씩 쭉 읽어보는 것도 괜찮다. 정보과학 기술 분야라는 게 크게 5가지 분야로 이제 얘기를 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 방송, IT 융합. 그래서 이 방송도 있어요. 방송도 있어요. 그 컴퓨터를 만지고 뭐 로봇을 만들고 이후기에만 국한된 게 정보 분야가 아니고 좀 더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좀 하나씩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하냐면은 이제 뭐 학교에서 이걸 다 배운다라기보다도 이제 이 교육 과정을 하던 학생들 또는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 있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분야를 가고 싶다, 아니면 뭐 시스템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스템 분야라는 게 뭐냐?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컨설턴트, 네, RP 전문가, RM 전문가, 네,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또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 그 다음에 컴퓨터 보안 전문가, 보안 전문가 나오죠. 그 요즘에 이제 해커들, 해킹 트렌드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선배들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버 국방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애들이 꽤 있었어. 그쪽과 관련해서 이제 개설된 학교에, 이걸 목적으로 개설된 학교에 가서 나는 이제 사이버 국방 쪽으로 가고 싶다, 사이버 정보 해킹 뭐 방어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은 학생들이 좀 지원을 했죠. 선택을 했죠. 진학도 그쪽으로 가고, 소프트웨어 분야는 좀 굉장히 여기 다양하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그다음에 응용, 가상현실, 게임, 그래픽, 게임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증강현실 전문, 웹기획, 전자상거래 컨설턴트, 웹디자이너, 웹개발. 그래서 이쪽이 사실 그 현재 IT 분야에서 가장 그 대중적인 부분이죠. 가장 많이 접근성이 높다 우리가. 정보 운영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이제 최근 얘가 가장 많이 뜨죠. 데이터베이스 설계. 우리가 이거 빅데이터라고 하죠. 최근에 야구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야구 선수들 뭐 타율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승리 기여도, 공격 기여도 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요. 생소한 용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은 생소한 용어들이 나와.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적용되는 스포츠 분야가 야구. 뭐 축구나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이 늘고 있어요.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최근에 가장 많은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서버 운영 관리, 네트워크 운영 관리, IT 기술 지원, 컴퓨터 설치 및 수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다음, 방송통신 분야는 통신기기 장비 개발, 그다음에 통신 관련 DD 정보 시스템, PA 시스템, 디지털 영상 처리, 디지털 음성 처리 이쪽으로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방송통신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방송통신 분야에 해당이 되더라. IT 융합, 컴퓨터나 이제 정보 테크놀로지 이용한 분야는 항공 분야, 항공기 개발 기술,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자동으로 운전되는 거 알죠? 그 용어를 갖다 쓴 게 요즘 자율주행차에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죠. 그래서 뭐 인공위성 개발 연구원, 항공통신, 항해 이런 기술 개발자.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는 이제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 항만이나 아니면 자동차 쪽에서도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년 전만 해도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자동차나 이제 뭐 자율주행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 선생님 주변에도 보면은 뭐 이미 뭐 서울에서 원주로 이제 뭐 놀러 오는 친구들 보면 나는 뭐 운전대 한 2번밖에 안 잡았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만큼 자율주행이 상당히 많이 진보해 있다,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차를 타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율주행이 뭐 보편화돼 있어요. 그럼 이 자율주행이 상당히 안정화된 시기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도 따라오겠지. 이제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게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시기 언젠가 올 거다라는 거죠. 다음. 그래서 그 미래 직업 가이드북에 보면은 이제 제일 첫 장에, 그러니까 여기 코리안에 들어가 보면은 제일 첫 페이지에 많은 부분이 그 정보과학 기술 분야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유망하고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잘 활용하는 방법, 그게 학교에 있다 그러면 학교에 있는 걸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왜 특성화 과정인가? 자, 2015 교육과정 학생 중심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희 이렇게 수업을 들어라라고 펼쳐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교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교는 기본적인 수능 교과뿐만 아니라 IT 분야의 정보통신 분야의 교과도 개설돼 있으니까 이 분야를 선택해서 가는 거,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죠.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그 개설된 교과, 자 다시 학교에서 어떤 개설된 교과를 선택 여부가 대학에서 평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건 사례예요. 어떤 교과는 이제 뭐 되게 적은 인원이 듣는 거야. 되게 적은 인원이. 근데 뭐 심지어는 뭐 1등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적은 인원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이 만약에 1등급이 안 나왔다, 그 교과에서, 그럼 이 학생, 근데 그 적게 듣는 아이들의 집단 자체가 상당히 하이 클래스다. 그러니까 뭐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좋은 집단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거기 있는 애들이 뭐 2등급이든 3등급이든 그 아이들에 대한 평가가 나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학교에 이제 기회를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교과를 이 분야에서 그러니까 하도록 기회를 준 거고, 이 기회를 줬을 때 얘가 미리부터 이걸 우리 학교에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학과를 들어오고 싶어서 그 전부터 관심 있게 국영수뿐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잘 선택해서 진학을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학생과 얘는 우리 과에 오기로 했는데 얘네 학교를 보니까 다른 애들은 이런 걸 듣고 왔는데 얘는 안 듣고 왔어 라고 하는 애들과 어떤 차이점? 차별을 두진 않겠지만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게 궁극적으로 나한테 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라고 선생님도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 것을 잘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해석 여부, 뭐 그 정도 선에서 판단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막 개설해 놓는 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선택에 대한 기회를 잘 활용해 보라는 거고, 특히 뭐 교과 선택뿐만 아니라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이 교과를 같이 공부하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뜬금없이 뭐 문과 애들이 뭐 과학 실험하러 오진 않잖아. 그런 것처럼 그 정보 IT 관련 교과를 듣는 애들이 뭐 소프트웨어도 만져보고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전혀 뭐 그 이거 선택한 애들이 갑자기 뭐 보건 활동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례는 좀 적으니까 학교에서 이제 활동이 교과랑 대부분이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이런 쪽으로 늘려보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정도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제 운영은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들어온 신입생들이 이제 선택을 한 거죠. 뭐 선발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이 학생 중에 이 교과를 선택한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그 선택한 학생들 1학년 때 그 체험학습을 좀 다녀왔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지금 3학년이지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했어요. 뭐 프로그램도 짜보고 또 뭐 그 뭐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나,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해봤고, 그 이후에 지금 올해는 이제 처음 했던 학생들이 이제 3학년이 됐어. 3학년이 돼서 이제 작년까지는 학급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과 선택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드학급 정도의 학생들이 있어요. 드학급 정도의 학생들. 그래서 뭐 이게 뭐 교과 중점 과정을 선택한 애들만 듣는 거냐 그것도 아니고, 그 오픈돼 있죠. 다른 학생들도 문과 애들도 들을 수 있고 이과 애들도 들을 수 있고, 교과 중점 교과는 누구나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 중점을 좀 더 설명해주면 교과 중점 이수라는 게 있어. 이수라는 것과 수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문과는 그러니까 뭐 문이과가 없어졌지만 하여튼 내가 선택한 분야에 대해서 다르지만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고 반드시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도 좀 관리를 해주려고 하는 게 이 정보 중점 쪽으로 가는 애들은 좀 그 뭐지 신청서를 받아서 좀 몇 명 정도 되고 있는지 이 학생들이 누군지는 파악을 해야 돼. 왜냐면은 이 필수 이수 단위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아이들만 너희들은 필수적으로 몇 단위 이상을 이 교과를 들어야 된다. 2학년 때 3학년 때 나눠가지고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돼. 왜냐면 선택해라 왜 선택해놓고 나중에 3학년 돼서 이수가 안 됐어. 그러면 이게 그 교과 중점 이수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학교에서는 그걸 좀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두 학급 정도 3학년에 이제 선택 반이 있죠. 반. 그 수업이 있는 거지. 두 학급 정도 운영될 수 있는 수업이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여러분들 1학년들 대상으로 선발을 하고 체험학습을 운영할 예정이다. 명칭이 작년까지는 교과 중점에서 올해부터는 교과 특성화 과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여러분들이 3학년 될 때까지 이제 운영될 예정이고, 이제 여기서 왜 이렇게 색깔이 변했냐면은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재심을 받아요. 그래서 연장이 되면 내년에 신입생을 또 선발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연장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업할 때까지 이
교육과정은 쭉 운영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음. 자, 우리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보면 이제 교과랑 비교과로 나눠서, 교과는 이제 우리 좀 성적이라든지 이제 성적에 관련된 세부 능력 있고요. 비교과는 뭐 이거 외에도 있어요. 이거 외에도 있는데 실제로 평가하는데 많이 적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독서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뭐 학교에서 스포츠 클럽 활동, 동아리 그 봉사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거, 그러니까 교과랑 관련해서 볼 거가 보면 이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교과랑 관련해서 본다는 게 뭐냐면 그 이 교육 과정에서 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교과가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3학년이 돼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이제 학교에서 개설된 거는 이제 2학년 때 이제 그 빅데이터랑 교과, 그다음에 컴퓨터 구조, 이게 프로그래밍 뒤로 와야 되는데 빅데이터와 컴퓨터 구조가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교과고요. 그다음에 과학으로는 물리 1, 화학 1이 2학년, 물리 2, 화학 2가 3학년. 그리고 1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기술 과정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안 하고 2학기 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요 과목들을 전부 이수해야 교과 특성화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우리 학교에서예요. 우리 학교에서.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부합하는, 그래서 이렇게 26단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이 교과를 선택한 게 이제 그 대부분의 IT 계열에 가는 학생들이 듣는 교과 플러스 정보기술 교과군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대학에서 개설되어 있는 교과도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담이 많이 가지 않으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교과를 선생님들이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뭐 다 외부에 자문도 받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다음, 학교 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원하게 돼요. 그래서 소인수 교육과정,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러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되고 어떤 난이도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개선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과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만 모여서 몇 명 안 되는 수업을 개설해야, 그게 소인수 교육과정,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이렇게 소인수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어요. 그다음 현재 학교에는 이제 로봇 동아리도 있고요, 아두이노 동아리도 있고, 프로그래밍 동아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동아리에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서 뭐 어플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요. 그다음 체험 활동으로는 이제 정보통신연구원, 또 카이스트, 그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를 갔다 온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데 이렇게 체험 활동을 했고요. 뭐 기타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줘요. 선생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다. 그래서 뭐 아주 뭐 몇십억 대의 프로젝트는 못하지. 근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얼마든지 선생님들께 미리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탐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다. 작년에는 이제 이렇게 교수님이 오셔서 진로 특강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정보과학 실습도 하고, 이제 이게 정보실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심화과학반 활동도 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이 왼쪽은 이제 정보과학 중점 과정에서 이제 활동했던 애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심화학번 애들인데 심화학번 애들이 많이들 이쪽 정보반에 와서 또 하더라고. 왜냐하면 심화과학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학 실험 위주의 이제 순수과학. 근데 사실은 순수과학을 전공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입시 지도를 해보니까 한 이제 이과로 가는 애들, 그러니까 그 자연계열 쪽으로 가는 애들의 상당 부분이 공대로 가요. 순수과학보다는 공대로 많이 가고 공대에서 또 대부분 4분의 3 이상이 IT 정보 계열로 가요. 왜냐면은 IT 정보 계열 학과 인원 제일 많이 뽑거든. 대학에서 제일 많이 뽑는다는 것은 사회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많이들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경험이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학이나 쪽으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정보과학 기술 특성화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해본 거예요. 뭐 다음에 또 그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